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다음 지금 영상은 뭘 할 건가 하면 코로나 연령별 확진자 또는 사망자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로그인 하시는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app.big재미.com을 우리가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러한 빅재미 로그인 창이 뜹니다. 화면이 뜹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드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셔서 로그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메뉴가 3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만든 이 날짜별 누적 코로나 누적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 분석 이 남아 있고요.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새로운 거를 만들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건데 그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 연령별 확진자, 사망자에 대한 분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처리한 것을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네 단계니까 이 네 단계를 잘 이해하시고 활용하는 법을 이번 학기 내내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데이터를 이제 일단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서 일단 빅재미에서 우리가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건데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데이터를 사용하시려면 이 사용자 PC의 로컬 파일 선택하기를 해서 엑셀 파일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 현황 분석을 우리가 할 것이고 그 코로나 현황 분석 데이터 파일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엑셀 파일 하나에 시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대별 연령대별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time age라는 시트를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에는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나이가 있고 확진자 수가 있고 사망자 수가 있습니다. 자, 3월 2일 날 자, 10세 미만의 사람 인구 중에 몇 명이 확진이 됐고 사망했는지 뭐 이런 정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우리가 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9개의 레코드가 나옵니다. 9개의 구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그죠? 0세에서 9세, 10세에서 19세, 20에서 29세, 그죠? 20대 이러한 정보가 매일 누적 정보입니다. 누적 정보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공공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날짜별로 9개의 정보가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컬럼을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컬럼을 지금 이 컬럼을 데이터 전처리에 가서 컬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컬럼을 컬럼 변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컬럼 변경의 기능은 뭐냐? 자, 다섯 개의 필드 컬럼 있잖아요. 이 컬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추출. 내가 만약에 데이트와 에이지와 컨펌과 디시즈만 갖고 싶다 하면 다섯 개 컬럼 중에 네 개만 오른쪽에 보이죠. 그죠? 이렇게 추출이 가능하다. 이 컬럼 전처리에서는 그 다음에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컬럼명을 날짜라고 하면 날짜라고 변경이 됐죠? 여기에 자, 연령, 나이 뭐 이렇게 연령, 나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바뀌죠. 컬럼에 대한
변경, 가공이 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진자, 그 다음에 사망자 이렇게 되면 자 전처리가 됐죠. 컬럼이 변경이 됐고 컬럼 선택도 됐죠. 그 다음에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 컬럼에 대한 데이터 속성인데 데이터 타입인데 우리는 이 X축에 해당하는 날짜를 우리가 데이트 타입에서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해 주겠습니다. 언제 데이트 타입을 쓰고 언제 캐릭터 타입을 쓰느냐? 데이트 타입을 쓸 때는 어떤 날짜 간의 연산을 할 때 우리가 데이트 타입을 씁니다. 어, 데이트 타입은 날짜 연산이 가능해요. 근데 캐릭터 타입은 그냥 단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컬럼에 대한 순서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3번과 4번 컬럼을 변환해 주면 바뀌었죠. 자, 나이와 확진자 바꿨고요. 나이와 확진자를 위로 올리면 바뀌었죠. 사망자와 확진자를 해주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 컬럼 변경이라는 전처리에서는 컬럼과 관련된 전처리를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컬럼 변경해서 좀 지금 이거는 제가 다시 전처리와 관련된 실습은 다 다시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반복해서 설명한다고 이해하시고 모르더라도 일단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반적인 거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연령대별 확진자와 사망자를 우리가 분석하려면 결국 데이터 중에 최종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겠다. 그죠? 전체 데이터셋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날짜, 최근 기준, 최근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필터링. 자, 필터링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이걸 배울 텐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컬럼 변경에서도 데이터를 필터링 한 거죠. 왜냐하면 5개 컬럼 중에서 내가 4개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한 건데 이거는 컬럼에 대한 필터링이지 이 행의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컬럼은 뭐라고요? 컬럼에 대한 가공이지 데이터 레코드에 대한 가공은 아닌 거죠. 맞죠? 자, 반면 이 필터링이라는 그 다시 날라갔네요.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캐릭터. 자, 필터링이는 뭔가 하면 이제 레코드를 우리가 가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컬럼 가면 자, 어떤 컬럼인가 하면 날짜라는 컬럼에 대한 조건이죠. 자, 날짜라는 컬럼의 값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값을 만족하는 난 마지막 이 값 중에 제일 마지막 날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적용을 해보고 싶다 하면 자 5월 31일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령대별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보여지는 거죠. 이게 최종 결과죠. 사실은 이 데이터 중에서 누적이니까요. 누적이니까. 그래서 적용해서 이제 하게 되면 자 필터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 데이터에서 컬럼을 변경하기도 하고 필터링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전에 제가 한글로 해놨는데 다시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보세요. 자 그래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링 한 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해주면 됩니다. 시각화, 그죠? 자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막대 그래프 하나 보여줍시다. 막대 그래프로 가서 자 막대 그래프에서 자 연령별
확진자와 사망자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랬더니 10세 미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중에 20대가 가장 많구나, 많이 확진자가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뭐 그래프를 또 추가해서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이 장점이 연결해서, 자, 여기서는 단순 연령대별 확진자 수만 보여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됐죠? 쉽죠? 자, 그리고 단순 이거는 이제 또 또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막대 그래프 또 하나 또 만들어 가지고, 자, 그래프를 만들어 주고, 자, 연령별 사망자 수를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쉽죠? 예. 그래프를 이제 내가 원하는 그래프를 계속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에 대한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내가 여기 올려주면 이거는 연령대별 확진자와 사망자 그래프라고 이렇게 뜨주면 좋겠죠. 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망률은 뭐예요? 사망자를 확진자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사망률이 나오겠죠. 자, 그러려면 이 사망률을 보여주는 어떤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에는 사망률이 없어요. 맞죠? 없죠? 지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있는데, 사망률은 이 사망자를 확진자로 나눠서 여기 별도의 데이터 필드 컬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에 있는 컬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때 우리는 파생 변수를 만든다, 파생 컬럼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두 개의 컬럼을 이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기 때문에 두 개의 컬럼에서 파생돼서 나왔다 해서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이 컬럼을. 자, 그럼 파생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파생 변수도 전철이겠죠. 그죠? 자, 파생 변수를 만든다. 자,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자, 파생 변수를 만드는데 우리 파생 변수에 사망률이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컬럼을 선택할 때, 자, 우리가 사망자를, 자, 나눠서 뭘로? 확진자 수로 나누고 이거를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스 레이트라고 하면, 적용이라고 하면 사망률이 나오죠. 사망률이 나와요. 맞나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사망률이 나온다. 10대에서는 사망률이 0.0%고 반면 80대는 사망률이 26.3%구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수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지금 소수점으로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는 소수점 두 개까지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함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함수.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합계 함수도 있고 뭐 최소값 함수도 있고 있는데, 여기선 소수점을 다루는 함수가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그래서 라운드를 하면 반올림 함수인데 그 소수점 자리까지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라운드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이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 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 death rate 2를 하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적용하면 이게 반올림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나는 death rate 3에는, 자, 이 소수점 두 개까지만 보여주고 싶다 하면 옵션으로 2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소수점 2개 자리까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함수라는 것도 데이터 가공에서 사용한다. 파생 변수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 목록이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개를 우리가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삭제도 가능하죠. 이렇게 삭제. 그럼 없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파생 변수를 만들었고 사실 이 파생 변수를 가지고 사망률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연령별 사망률을 한번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다시 워크플로우로 이동합니다. 자, 이 파생 변수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연령대별 사망률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제 시각화를 해주면 되겠네요. 시각화에 가서 막대 그래프에 가시면 자 파생 변수 데이터를 이쪽 그래프로 연결을 해서 자 클릭을 해서 자 연령별 데스레이트 사망률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예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바꿀 수 있죠. 그래프 연령별 사망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망률이라고 하면 이렇게 멈췄네요. 잠깐만요. 오류가 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려 볼게요. 막대 그래프 자 연령대별 사망률을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이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막대 그래프뿐만 아니고 우리가 또 다른 트리맵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트리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 트리맵 또 시각화의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트리맵을 그려서 이 세 가지 간의 그 잠깐만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 트리맵이 아니고 히트맵이네. 히트맵. 그죠? 히트맵을 그려 가지고 이 변수 간의 어떤 관계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 가지고 확진자와 사망자와 사망률 간의 관계를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겠죠. 그래서 나이대별로 확진자와 사망자와 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짙을수록 많다라는 뜻입니다. 심하다는 겁니다. 연령별로 확진자가 제일 많은 데는 20대구나.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나이대가 80대구나. 자, 사망률 당연히 사망자 수가 많으니까 사망률이 높은 연령대가 80대구나. 이런 것들을 힙맵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 필터링에서 이 연령대가 있는데 이 S자를 한번 떼보고 싶어요. S자를 한번 떼서 여기다가 하나 또 새로운 파생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건 파생 변수로 하나 더 추가합시다. 그래서 파생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자, 이 데이터에서 와서 여기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데 어떤 변수를 만들 거냐? 이 age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해서 이 S자를 다 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함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string split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이걸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S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컬럼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컬럼? age라는 컬럼을 선택하고 우리가 s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르겠다. 분리를 해주겠다. 분리를 해서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죠? 라고 하고 age num이라는 변수로 파생 변수 이 age라는 컬럼에서 나온 파생 변수를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age num이라는 파생 변수가 생기고 이 변수에는 s자가 쫙 빠졌죠. 예, 이렇게 됩니다. 파생 변수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는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자 전처리 했고 이제 분석을 해서 자 상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상관, 코릴레이션십, 함께 서로 간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보겠다. 어떤 그래서 분석을 한번 샘플 예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 가지 속성에 대해 컬럼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진자와 사망자 그 다음에 연령 간의 이제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상관 행렬표라고 해서 이거는 숫자로 보여주는 결과물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 행렬 그래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 파란색이 있다는 얘기는 아주 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이와 사망자 수 간의 관계가 있다. 사망자 수와 나이 간의 양의 관계가 있다. 양의 관계. 즉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자 수가 많아진다라는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판매결이 되는 거죠. 반면 나이와 확진자 수는 큰 상관이 없다. 나이가 증가하면서 확진이 더 많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각화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명확하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처리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처리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계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표. 자, 이 통계를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근거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가 통계 관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하냐 안 하냐. 이런 정보들이 이 처리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관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느냐,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느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다 통계와 관련된 용어거든요. 이게 요 정도 요 자유도는 뭐고 검정 통계량이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필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보조 지표가 있는데 그 보조 지표를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가 속도 그 계기판 대시보드 있잖아요. 앞에 계기판 속도도 알 수 있고 온도도 그 냉각수의 온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주행 모드인지 그죠? 다 볼 수 있잖아요. 깜빡이를 켜고 있는지 상행등을 켜고 있는지 그냥 그 라이트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하다. 이 결과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코딩이 없이 자 여기서 우리가 코딩을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파생 변수에서 이 데이터를 처리해 주기 위한 우리가 함수를 쓴 것이 유일한 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텍스트를 쓴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 컬럼에서 이런 변경해주고 이건 뭐 너무나 그 당연한 거고 우리가 코딩을 했다라고 하면 이 함수를 좀 썼다. 사실 이것도 코딩 안 했죠. 여기서 함수를 우리가 클릭 해가지고 한 거죠. 자, 이건데 사실 우리가 이 정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코딩 어느 정도의 코딩을 해야 되냐 하면 이 R 스크립트 클릭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했던 자,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컬럼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의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까지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R 코딩을 해야만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우리는 R 코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이러한 분석을 해냈습니다. 맞죠? 네. 자, 이것이 이 블록 기반 코딩의 이제 장점인 거죠. 네, 여러분들이 R이라는 이런 코딩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데이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R 코딩부터 시작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한 학기 지나도 아마 이 결과를 못 보실 거예요. 예, R 문법 자체를 배우다가 끝날 겁니다. 예?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음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사전에 한번 실습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